소셜상의 재미있는 이슈 하나 꼭 집어보는 이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다룰 이슈가 이거 참 민감한 건데 말이죠. 통신비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 대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일단은 기자님 대란하면 옛날부터 무슨 거 많이 떠올리세요? 대란. 뭐 엄청난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쟁, 난리가 났을 때 그렇죠. 뭐 홍경래 난 뭐 옛날에 조선 시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예. 최근에는 이런 대란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NS상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이 대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분석을 했더니 상당히 재밌었던 게 가장 많이 언급된 대란이 일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뭐 의료, 전력, 전세 이런 대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란이었습니다. 그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란이 우리 생활에서 이제 나머지 뭐 의료, 전력, 전세만큼이나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보조금 대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이 휴대폰을 가입할 때 휴대폰 기기 값이나 뭐 통신비에 대해서 일정한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특정일의 보조금 규모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휴대폰 구매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란이 도대체 언제서부터 일어났나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한 2012년 추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 뭐 2013년 한 3월 정도에 정부에서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잠잠해지다가 최근 2014년 1월 23일 날 있었던 대란인데요. 신모델을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인기 모델에 대해서 재고 처리격으로 상당히 싼 가격에 나왔던 게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211 대란인데요. 2월 11일 날 있었던 대란인데 이때는 무료폰이 이제 출고가 이상의 보조금이 책정이 되기도 했고요. 뭐 오프라인에서는 새벽에 막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이런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최종적으로 2월 28일에는 이런 대표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모델도 거의 원가 또는 어떤 통신비도 상당히 싸게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풀게 됐습니다. 이렇게 2월 한 달에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공식적인 대란 한 2월에 한 3번 그리고 1월에 한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매일매일 마치 그날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뭐 301 대란, 302 대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대란에 대한 예측설을 많이 했고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좀 소셜상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이거 스마트폰 원가 돈 다 주고 사면 이거 호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갱이라는 얘기가 되게 유행인데 일종의 이제 호구 고객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줄여서 호갱이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네, 이런 소셜상 이제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계속적인 소비자와 그리고 통신사 간의 어떤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 혜택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정부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휴대전화 이 보조금 문제 말이죠. 이 각종 지금 제재 장치들이 마련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반복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한번 그 번호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 규제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청와대에서 기존 이제 보조금 근절에 나서고 이제 온라인 보조금 상한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2013년 3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많은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숨바꼭질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의 보조금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구매할 때는 그 제한된 걸로 사고 몇 달이 지나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숨바꼭질도 진화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예약만 하고 실제 이제 매장에 찾아가는 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됐고요. 또 그 내방에 대한 정보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팟성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까지 생기면서 실제 이제 2.11 대란 때는 새벽 3시에 동대문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매장 앞에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 이런 진풍경들을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다양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최종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이 넘쳐나는데 말이죠.
한 대 팔아서 뭐 남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휴대폰을 팔 때 판매점에서 남기게 되는 이익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 대의 휴대폰을 팔 때 판매점에서 갖게 되는 이익 구조가 크게는 이제 기기를 판매할 때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달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는 통신료 중에 일정 비율이 판매 이제 점의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내가 쓰는 통신료의 몇 퍼센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기계값에서 맞는 마진을 조금만 가져가더라도 내가 이 고객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결국 앞에서 보는 손해 부분을 뒤에서 채울 수 있고 오히려 뒤에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꼼수는 말이죠. 꼼수를 낳고 또 다른 꼼수를 낳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제발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기기에 대한 보조금만 나오거나 또는 통신 요금에 대한 보조금만 따로 나오는 둘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보조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통신 요금을 쓰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2년에 뭐 199달러를 주고 이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또 중간에 약정을 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에 대한 보조금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해결 방법이 보조금을 좀 많이 줄이더라도 통신요금 자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뒤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조삼모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삼모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품들 빼고 차라리 이 통신요금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좀 해외의 다양한 사례 그리고 우리에 대한 SNS의 의견들을 보고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이네요. 그렇네요. 자, 김덕진 씨를 국회로 보냅시다. 예. 자, 네. 제가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보조금과 관련된 뭔가 부당한 그리고 양심 선언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티타임에 제보를 하시면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아울러 댓글을 쓰시면 이 전자펜을 드린다는 점 전자펜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빨리 소진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